오늘은 주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주역이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 개념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주역, 수천 년의 지혜로 운명의 지도를 열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내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역은 바로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아주 특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기륭화복을 맞추는 신기한 점술책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깨드릴게요. 주역은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담은 심오한 철학서이자 우주와 인간의 삶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한 지혜의 보고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주역이 대체 어떤 책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탄생 설화부터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주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인 음과 양, 그리고 이 음양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팔괘라는 기본 부호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팔괘가 서로 만나 만들어지는 64가지의 변화무쌍한 이야기, 즉 64괘가 어떻게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역을 통해 어떻게 내 삶의 길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점을 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를 해석하는 지혜까지 주역의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신화와 역사 사이 주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자, 그럼 먼저 주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역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자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보키 씨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어느 날 보키 씨는 황하라는 강에서 아주 신비롭게 생긴 동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말의 형상인데 등에는 용의 비늘이 덮여 있는 바로 용마였죠. 그런데 이 용마의 등에 아주 이상한 그림, 즉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보키 씨는 이 그림을 하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하얀 점과 검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점들의 배열 속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핵심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키 씨는 이 하도에서 영감을 얻어 위로는 하늘의 움직임을 살피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관찰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팔괘입니다. 팔괘는 아주 단순해요. 길게 이어진 막대기와 중간이 끊어진 막대기, 이 두 가지 기호를 3개씩 조합해서 만든 8가지의 그림 문자거든요. 여기서 긴 막대기는 양을 상징하는데요. 하늘, 빛, 남성처럼 적극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끊어진 막대기는 음을 상징하며 땅, 어둠, 여성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8개의 궤로 하늘과 땅, 불과 물, 바람과 우레 같은 자연의 기본 요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보키 씨가 만든 이 팔괘는 이후 중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 아주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문왕은 보키 씨가 만든 팔괘 2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총 64가지의 새로운 부호, 즉 64괘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괘와 그 괘를 구성하는 6개의 막대기 하나하나에 괘사와 효사라는 이름의 짧은 해설을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역 경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왕이 이 위대한 작업을 했던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인 주왕에 의해 갇힌 차가운 감옥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고통과 사색의 시간 속에서 우주와 인간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얻었던 것이죠. 여기에 문왕의 아들이자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 주공단이 각 효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덧붙여서
주역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유교를 창시한 위대한 사상가, 공자가 이 주역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를 10가지의 해설서로 정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익입니다. 10개의 날개라는 멋진 뜻이죠. 이 십익이 더해지면서 주역은 단순한 점술책을 넘어 동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역은 복희씨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8개를 그리고 주나라의 문왕이 64개로 발전시키고 주공이 해설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공자가 철학적인 날개를 달아 완성한 수천 년에 걸친 동양 지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책이죠. 이부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춤, 태극과 팔괘의 비밀. 자, 그럼 이제부터 주역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주역의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음양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려진 아름다운 태극 문양, 바로 그 안에 음과 양의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죠. 주역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양은 하늘, 태양, 낮, 남자, 불, 강함, 상승, 능동적인 것 등을 상징하고 음은 땅, 달, 밤, 여자, 물, 부드러움, 하강, 수동적인 것 등을 상징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음과 양은 서양의 선과 악처럼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균형을 통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이 있기에 밤이 의미가 있고 여름이 있기에 겨울이 기다려지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 밀물이 있기에 썰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과 양은 서로를 소멸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만드는 환상의 짝꿍 같은 관계인 거예요. 태극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을 상징하는 붉은 영역 안에 음을 상징하는 파란 점이 있고 음을 상징하는 푸른 영역 안에 양을 상징하는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양이 그 힘을 다하면 그 속에서 음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고 음이 가득 차면 그 속에서 다시 양이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과 변화의 원리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주역은 이 음양의 변화를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부호로 표현합니다. 바로 길게 이어진 막대기 모양의 양효와 중간이 끊어진 막대기 모양의 음효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현상도 결국 이 두 가지 부호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효를 3개씩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팔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 연못을 상징하는 태, 불을 상징하는 리, 우레를 상징하는 진, 바람을 상징하는 솜, 물을 상징하는 감, 산을 상징하는 간,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개의 괘는 단순히 8가지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관계로 보면 건괘는 아버지, 곤괘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나머지 6괘는 세 아들과 세 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각의 괘는 동서남북 같은 방향, 우리의 신체 부위, 다양한 성격, 그리고 여러 동물 등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현상에 대응됩니다. 예를 들어 건괘는 하늘, 아버지, 머리, 강건함, 말을 상징하고 곤괘는 땅, 어머니, 배, 유수남, 소를 상징하는 식이죠. 이처럼 팔괘는 단 8개의 간단한 기호만으로 우주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국 주역의 세계관은 이 세상은 음과 양이라는 두 에너지가 추는 거대한 춤과 같고 팔괘는 그 춤의 가장 아름다운 기본 동작 8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3부 인생의 모든 순간 64가지 이야기 64괘에 담겨있다. 음양과 팔괘라는 기본 재료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주역의 진정한 매력, 바로 64가지 인생 드라마가 담겨있는
64궤의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주역의 지혜는 이 64궤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4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배운 8궤를 위상궤와 아래하궤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 조합하면 됩니다. 8 곱하기 8은? 네, 바로 64가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64개의 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감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8궤 중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가 위아래로 겹쳐진 중천건 궤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형상이니 그 기운이 아주 강하고 활발하며 모든 일이 거침없이 순조롭게 풀리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이 하늘을 나는 듯한 기상이죠. 반대로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아래로 겹쳐진 중지곤 괴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과 유순함으로 만물을 키워내는 덕을 상징합니다. 좀 더 흥미로운 조합도 있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아래에 있는 수화기제라는 괴가 있어요. 원래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이 괴에서는 물이 불 위에 있으니 서로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며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반대로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화수미제라는 궤도 있습니다. 불은 계속 위로만 타오르려 하고 물은 계속 아래로만 흐르려 하니 서로의 기운이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미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아직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주역의 마지막 궤가 바로 이 미제궤라는 점은 참 의미심장하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니까요. 이처럼 64궤는 각각 고유한 이름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이 이 64개의 상황 속에 모두 담겨있는 셈이죠.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64가지 인생 시나리오를 미리 살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64개 중 어떤 궤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하고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단순한 점수를 넘어 삶의 지침서이자 위기관리 전략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4부. 내 안의 신과 만나는 시간. 주역점은 어떻게 칠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주역점은 대체 어떻게 치는 건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역점을 치는 것을 척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운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가장 경건하게 하고 하늘의 뜻 혹은 내 안의 깊은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의식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시초라는 식물이 줄기 50개를 사용해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궤를 뽑았지만 현대에는 보통 엽전 3개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전 3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점을 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준비하고 질문을 정합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이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 남는 것이 좋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제 미래는 어떨까요? 와 같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 동전을 던져 6개의 효를 얻습니다. 질문이 정해졌으면 똑같은 동전 3개를 양손에 모아 쥐고
나의 질문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6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 바닥에 던집니다. 동전을 던질 때마다 나오는 앞면과 뒷면의 개수에 따라 효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결정됩니다. 보통 동전의 앞면, 즉 숫자가 쓰인 면을 음으로 보고 2점으로, 뒷면, 즉 그림이 있는 면을 양으로 보고 3점으로 계산합니다.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뒷면 3개,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노양이라고 하며 양효이면서 곧 음으로 변하려는 성질을 가진 특별한 동요가 됩니다. 앞면 3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노음이라고 하며 음효이면서 곧 양으로 변하려는 성질을 가진 동요가 됩니다. 뒷면 2개, 앞면 1개, 3 더하기 3 더하기 2는 8, 소음이라고 하며 변하지 않는 일반 음효가 됩니다. 뒷면 1개, 앞면 2개,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7, 소양이라고 하며 변하지 않는 일반 양효가 됩니다. 이 과정을 총 6번 반복하면 맨 처음 얻은 효를 가장 아래 초효에 두고 마지막에 얻은 효를 가장 위 상효에 두어 6개의 효로 이루어진 하나의 궤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나의 상황을 나타내는 본궤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지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양이나 노음이 나와서 동요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효는 잠시 후에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요가 변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궤를 지궤 또는 변궤라고 부릅니다. 이 지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동요가 하나도 없다면 변궤는 따로 없이 본궤의 의미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본궤와 지궤, 2개의 궤를 얻었다면 이제 주역책을 펼쳐서 내가 뽑은 궤의 해설, 즉 궤사와 효사를 읽어보는 겁니다. 본궤를 통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언을 얻고 특히 내가 얻은 동요에 해당하는 효사를 통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궤를 통해서는 이 상황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주역점의 핵심은 단순히 길하다, 흉하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궤와 효사에 담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닥칠 변화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조언을 얻는데 그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지금은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5부, 단순한 점수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 공자의 지혜, 시빅, 주역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고전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공자의 깊은 철학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깊이 연구한 후 그 안에 담긴 뜻을 더 쉽게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10편의 해설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시빅입니다. 10개의 날개라는 뜻처럼 시빅은 주역이라는 새가 더 높고 깊은 철학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튼튼한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습니다. 시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시빅은 단전, 상전, 계사전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친절합니다. 쉽게 말해 시빅은 암호처럼 보이는 궤사와 효사의 의미를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고 그 안에 숨겨진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전은 64개의 궤 각각의 전체적인 의미와 구조, 그리고 그 궤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상전은 궤와 효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 즉 지혜로운 군자는 이 궤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삶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특히 계사전은 시빅의 핵심이자 주역 철학의 정수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계사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역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상황이든 막다른 길에 이르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흐름에 순응할 때 비로소 막혔던 것이 뻥 뚫리고 통하고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즉 궁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변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탈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즉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한 주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괴이든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간의 위치, 즉 중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고 길하다고 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며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덕을 쌓아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주역은 우리에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을 통해 미래를 엿보는 것은 그 미래에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역이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보키 씨의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음양과 8궤, 64궤의 원리를 거쳐 공자의 깊은 철학에 이르기까지 주역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